와, 이 제목 좀 보세요. 뉴턴을 수정했다고요? 우리가 아는 그 과학의 거인 아이작 뉴턴을요? 그것도 18세기의 한 여성이 말이죠. 이게 대체 무슨 소릴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이 놀라운 이야기를 파헤쳐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에너지가 뭘까요? 우리가 매일 쓰는 말이잖아요. 에너지가 넘친다, 에너지가 없다. 근데 그게 정확히 뭐냐고 물으면 좀 막막하죠?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바로 이 책, 아이작 뉴턴의 전설적인 책이죠. 프린키피아. 여기에 모든 답이 있다고 다들 믿었죠. 뉴턴은 뭐라고 했냐면 움직이는 물체의 힘, 그러니까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속도다. 이게 그냥 진리였어요. 그 시대에는. 그런데 정말 그게 다였을까요? 만약에 천하의 뉴턴이 뭔가 아주 결정적인 걸 놓쳤다면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미스터리의 시작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이 초상화 속 인물, 바로 에밀리 디 샤틀레예요. 이름이 좀 낯설죠? 그럴 수밖에요.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거의 잊혀졌으니까요. 하지만 사실 이 분이 물리학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자, 시대 배경을 좀 볼게요. 18세기 프랑스, 말 그대로 계몽주의의 심장이었죠. 이런 살롱 같은 데서 막 철학, 과학, 예술 얘기로 밤새 토론이 벌어지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모든 지적인 놀이는 거의 다 남자들만의 것이었다는 거죠. 여성들은 뭐 그냥 옆에서 박수 쳐주거나 파티를 열어주는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서 에밀리 디 샤틀레이의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냥 여자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장벽에 맞서서 자기 길을 만들어야 했던 거죠.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학은 아예 갈 생각도 못하고 과학자들이 모이는 학교 같은 곳은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어요. 사회가 그녀에게 바란 건 딱 하나. 그냥 집안일 잘하고 사교교에서 얼굴마담 역할을 하는 거. 만약에 그녀가 뭔가 대단한 걸 발견해도 사람들은 에이, 저건 분명 주변 남자가 알려줬겠지 하면서 공을 싹 다 가로채 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것도 그녀의 머릿속에서 타오르는 지적 호기심을 끌 수는 없었어요. 에밀리는 어릴 때부터 수학이랑 물리학에 완전 덕후였거든요. 재능도 엄청났고요. 그래서 사회가 넌 이거 해 하고 정해준 틀을 그냥 부숴버리고 자기만의 길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그녀의 인생에 정말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옵니다. 그녀의 잠재력을 폭발시켜줄 위대한 파트너십의 시작이었죠. 바로 이 사람, 볼테르입니다. 이름 들어보셨죠?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 그냥 사랑만 한 게 아니에요. 서로의 지성에 완전히 반한 최고의 지적 파트너였던 거죠. 특히 볼테르는 에밀리의 천재성을 딱 알아보고 당신은 연구에만 집중해, 나머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면서 엄청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뭘 했냐면요. 실외성이라는 곳에다가 자기들만의 어벤져스 타워를 세운 거예요. 거길 당대 최고의 책들이랑 온갖 실험 도구로 꽉 채운 거죠. 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던 에밀리에게 이곳은 세상에 하나뿐인 자신만의 대학이고 연구소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아지트에서 그녀는 과학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어떻게 보면 무모하기까지 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신처럼 여겨지던 아이작 뉴턴의 이론에 정면으로 이거 틀린 것 같은데요? 하고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그때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제일 핫한 주제가 있었어요. 비스 비바. 라틴어인데 우리말로 하면 살아있는 힘 정도? 이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에너지 보존 법칙의 아주 초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핵심 논쟁은 이거였어요. 움직이는 물체가 가진 힘, 즉 에너지를 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자, 여기가 클라이맥스입니다. 집중해주세요. 왼쪽이 뉴턴의 생각이에요. 힘은 그냥 질량 곱하기 속도, 즉 mv다. 심플하죠? 근데 에밀리가 수많은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내놓은 답이 오른쪽입니다. 힘은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 즉 mv 제곱다. 여러분, 이 작은 제곱 표시 하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게 물리학의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정말 어마어마한 발견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그녀가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거기에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녀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작업은 유명해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정신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와, 정말 멋지지 않나요? 명예 같은 게 아니라 순수하게 알물 추구하는 그 열정이 느껴지죠. 그러니까요. 이건 단순한 번역이 절대 아니었던 거예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그 거인이 못 본 것을 보고 심지어 거인의 실수를 바로잡은 거죠. 뉴턴의 이론을 비판하고 실험으로 증명해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완전한 창조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현대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인 에너지 보존 법칙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녀의 삶은 안타깝게도 비극적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한동안 역사 속에서 사라지죠. 그녀의 마지막, 그리고 그녀의 유산이 어떻게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는지 그 마지막 이야기를 따라가 보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녀는 42살에 임신한 몸으로 이 엄청난 원고 작업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은 뒤에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진 거죠. 아마 직감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밤낮 없이 원고에 매달려서 죽기 바로 전날 간신히 원고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세상을 떠나요. 이건 정말 인류에게 위대한 지식을 남기기 위한 그녀의 목숨을 건 레이스였던 겁니다. 이 그림은 그녀가 떠난 뒤의 그 슬픔, 그 공허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볼테르를 포함해서 그녀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정말 너무나도 위대한 별이 너무 빨리 져버린 거죠. 하지만 그녀의 몸은 사라졌어도 그녀의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목숨 걸고 완성한 그 원고, 10년 뒤에 볼테르가 출판을 해요. 그리고 그녀가 밝혀낸 바로 그 개념, E=mv제곱. 이게 나중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의 E는 mc제곱까지 이어지는 에너지 보존 법칙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마침내 세상이 그녀의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녀의 초상화는 물리학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곳에 뉴턴, 아인슈타인과 함께 당당히 걸려 있어요. 잊혀졌던 천재가 아니라 물리학의 토대를 만든 위대한 과학자로 제자리를 찾은 거죠. 에밀리 디 샤틀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과연 역사 속에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혹은 다른 사회적 편견 때문에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간 천재들이 얼마나 더 많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